자,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시죠. 사실관계 보시죠. 피고인이 이사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출석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 이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도 될 것이냐? 결론,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이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하느냐, 이 사건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보시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사회가 의안심의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이 이사들의 의안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그러니까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의안심의 결의하는데 편의상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결국 이사의 업무라는 거죠. 여기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원심은 감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사회에서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 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기망적 행위로 인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 포섭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순 없다라는 거죠. 자,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에 대한 업무가 방해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에 대한 업무 방해는 맞아요. 하지만 감사에 대한 업무 방해는 아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